안녕하세요. 30대 내 집 직장홍영입니다. 또 너무 많이 또 영상을 봐주셔가지고 구독자 수가 팍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이나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께서는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난주에 화요일인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휴지를 사다 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야산 좀 배방 쪽에 이제 이번 달부터 이제 건축을 하실 예정이신데 제 영상 보고 도움 되게 많이 받으셨다고 집들이처럼 휴지를 2개나 사오셨는데 되게 뿌듯하고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선물을 달라는 게 아니라 저에게 제 영상을 보고 도움되신 분이 있다는 거에 제가 정말 되게 뿌듯하고 정말 좋았어요. 지금 이 영상도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열심히 만들어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 영상에도 많은 분들이 글을 쓰고 계시지만 사기꾼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해요. 어차피 이런 거는 조심하면 할수록 더 좋은 거잖아요. 나쁜 게 없습니다. 열심히 조심하면 조심할수록 좋은 거라서 제가 오늘 한 3가지 유형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이 모든 사기는 돈에서 시작돼요. 제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건 어느 정도 집을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짓고 싶은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직영건축도 하려고 하고 직접 지어보시려고 남이 어떻게 지었는가 이거를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위험 요소들이 정말 지뢰밭처럼 깔려 있는데 그것을 피해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공부와 많은 노력을 그을려야지 큰 집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집 지으면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엄청난 집을 하나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지 이 집을 내가 가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엔 너무 슬픈 이야기여서 오늘은 여러분께 사기꾼들의 유형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그 휴지 사오신 분께서 제가 너무 화내듯이 말하는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부터는 조금 더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나면 그렇지 않은데 자꾸 영상만 찍게 되면 너무 진지해져가지고 그렇게 자꾸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전원주택 사기 유형이 뭐 많겠죠. 많은데 이제 결론은 그거죠. 집을 다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 일단 첫 번째로 전원주택 부지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게 토지의 선택에 있어서 아주 많은 이런 것들을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는데, 전원주택 부지를 보게 되면 거의 다 대부분 임야에 있어요. 임야가 뭐냐, 우리가 아마 집을 지으려고 사는 땅은 거의 4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대지, 밭, 논, 산, 이렇게 4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4가지 중에 하나인데 대지는 그냥 지목이 대지고요. 나대지도 있어요. 나대지. 대지랑 나대지는 거의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은 이제 밭이고요. 답은 논입니다. 그리고 임야는 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2014년에 뉴스에도 나오고 되게 많이 이슈가 된 건데 피해 금액만 거의 50억 원 가까이 되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냥 싼 값에 판다고 해서 혹해서 구입하신 그런 케이스예요. 이제 사기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단 산을 삽니다. 어떤 산을 사느냐? 싼 산을 사요. 쉽게 말해서 그냥 농지 전용지 산을 사요. 그린벨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개발할 수 없습니다. 풀릴 때까지. 풀리면 좋겠죠. 하지만 풀리지 않는 그런 땅을 사요. 그런 땅들은 아주 저렴해요. 왜냐?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냥 가서 내 땅이 저기 있구나, 이거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나무 한 그루 캐올 수도 없고 아무 짓도 할 수 없어요. 물론 농사는 질 수 있겠죠. 임업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땅을 사가지고 그 회사에서 아니면 개인이 자기 이름으로 이제 등기부를 쳐요. 그러면 등기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상태로 이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 내가 개발할 건데 봐라, 옆에 땅은 평당 100만 원인데 난 이 땅 개발하면 당신들한테 50만 원에 팔 거야. 이거 살 생각 없니? 이런 식으로 이제 미끼를 던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등기부를 떼봅니다. 등기부를 떼봤는데 그 사람이 맞아요. 이 땅의 주인이. 그리고 필지를 개발해서 나한테 판다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사놓고 뭐 개발 아무리 오래 걸려봐야 한 6개월이면 끝나니까 6개월 뒤에는 내 땅도 옆에 있는 땅처럼 50만 원짜리가 100만 원이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 땅을 구입하게 되는 거죠. 결국엔 이 땅은 개발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은 절대 개발할 수 없는 땅을 사놓고 그 옆에 있는 다른 땅들을 보여주면서 그 땅을 팔아먹는 겁니다. 여기서 잘못된 점은 지목이 뭔지 정확히 확인을 하셔야 되고, 자, 땅 살 때 진짜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대지, 그리고 논밭, 임야,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사야 되거든요. 임야를 사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왜냐, 산에다 집 짓는 게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임야가 이제 법이 되게 강력해가지고 나무 하나 뽑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도 해야 되고 되게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개인이 하기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이제 따로 있죠.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욕심부리다가 당한 케이스예요. 여러분께서도 토지를 구입할 때는 뭐 제가 논하고 밭만 놓고 설명을 드리면 어차피 대지는 대지고요. 세 개 다 뭐 도로가 확보돼 있어야 되고,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논이나 밭은 내 땅 위에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내가 앞으로 이 땅에다가 어떤 거를 어떻게 심어서 어떤 작물을 키울지 그 시청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제출을 하면은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뭐 콩을 심든 뭐 논에다가 뭐 벼를 심든 밭에다 벼를 심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아침 이 땅을 구입해서 어떤 걸 농사를 짓겠다, 이거를 꼭 허가를 받을 때 레포트로 이제 내야 돼요. 자, 내면은 이제 구청에서 시청에서 이렇게 봅니다. 땅을 가가지고 땅 위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왜냐, 이거는 농지니까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위에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옛날 그 집들을 보면 뭐 지목은 밭인데 전인데 그 위에 집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구옥들이 막 올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 구옥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나중에 등기가 안 돼요. 왜냐면 농지를 훼손한 거예요, 그 집이. 이거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갔는데 내가 살 땅 위에 어떤 가건물이나 컨테이너 박스나 뭐 구옥이나 그 어떤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요. 밭이나 논에는 그냥 밭은 밭농사를, 논은 논농사를 짓게끔 되어 있어야만이 나중에 등기를 칠 수가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요거는 알고 이제 땅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제가 나중에 토지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어필할 시간을 따로 가질게요. 오늘은 이런 사기 유형이 있다. 전원주택지 사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전원주택지를 사실 계획이 있으시면 아주 유능한 분과 이제 거래계약서를 공인중개사분과 하셨으면 좋겠고, 그 이제 그걸 개발할 때 건축 허가를 득해 놓은 땅들이 있어요. 그 건축 허가 득해 놓은 땅을 살 때는 건축 허가를 득한 사람과 그 토지의 주인이 똑같은 사람인지 정확히 판단하셔서 그거를 사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입구부터 저 끝에까지 이제 전업주택지가 있잖아요. 이 뭐 밭이든 논이든 산이든 건물을 짓고 등기를 쳐야지 땅이 대지로 바뀌어요. 그러면 건축 허가가 저 안쪽에 있는 땅은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이 도로를 포함해서 건축을 끝내야지 이게 대지로 바뀌고, 또 다음 사람이 끝내야지 대지로 바뀌고, 그 다음 사람이 또 끝내야지 대지로 바뀌어서 내 땅까지 이 도로가 연결이 돼야지만 내가 집을 허가를 내고 질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잘 챙겨가지고 토지를 구입하시면 좋겠고, 다른 땅보다 싸다, 이게 시세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으세요. 그 이유를 찾아야만이 여러분이 사기당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옆 땅은 100만 원인데 내 땅은 50만 원이에요. 이거 본인이 파는 입장이 돼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옆 땅은 100만 원에 팔리는데 내 땅은 반값에 팔아야겠어요? 아무리 급매여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땅이나
전원주택지를 구입하실 때는 내 땅이 왜 싼지 그거를 정확히 판단하십시오. 싼 거가 뭐 가끔 좋은 것도 있겠지만 싼 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비싼 건 비싼 거대로 이유가 있듯이 싼 건 싼 거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파악하셔서 토지를 구입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작년에 좀 이슈가 됐던 건데, 네이버 TV에서 되게 유명한 연예인들 데려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옛날에 뭐 리모델링 해주는 거 있죠. 제 아는 목수님께서 인테리어 업자신데 옛날 허수경 씨가 하던 그 따라라라라 집 고쳐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본인이 망했다고 맨날 하세요. 왜냐면 그 인테리어 하는 그 프로그램 이후에 사람들이 다 직접 집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본인은 그 이후로 완전 쫄딱 망했다고 말하시는 그 인테리어 사장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처럼 네이버 TV에서 집을 고쳐주는 프로그램이나 집을 직접 지어주는 프로그램을 어떤 이제 방송국 같은 PD들이 이제 만들었어요. 물론 뭐 연예인들은 계약서 쓰고 돈 주니까 와서 찍었겠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은 막 옛날 한옥집들 벽 다 허물고 막 새로 건축가 데려다가 설계해가지고 막 인테리어 해주고 새로 집도 지어주고 막 이런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집을 지어주고 뭐 이러니까 이제 믿고 내 집도 지어달라고 이런 거를 맡겼을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뉴스가 있어요. 뭐 건축 사기 이런 걸로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은 가관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기초 틀 해놓은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합판으로 내놨어요. 합판으로. 말도 안 되는 기술자들이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하다가 멈춰버렸는데, 이런 유명 연예인이 나온다 그래서 믿으시면 안 돼요. 물론 그 사람들은 죄가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뭐 어떻게 해요. 연예인들이 자기 얼굴 팔러 나오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들은 속아 넘어가가지고 이제 그분들한테 돈을 지불했는데, 여기도 이제 유통구조가 되게 웃겨요. 그 제작자가 돈을 받아 챙기고 그 사람은 다시 시공사 밑에 있는 하청한테 줘가지고 그 사람이 집을 짓는 건데, 제작자가 돈을 받고 이제 그 밑으로 돈이 안 내려가니까 그 사람은 집을 짓지 않은 거죠. 결국에 피해보는 건 이제 건축주입니다. 뭐 어떤 분은 정말 평생 모은 돈을 집어넣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막 대출에 막 사채까지 얻어서 넣으셨는데 결국엔 집은 못 짓고 다 모텔 살고 매시고 막 그래요. 결국엔 이 돈은 어디 갔느냐, 누가 가져갔을 거예요. 나쁜 놈들이.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어디 뭐 하우징 페어나 무슨 건축박람회 이런 데 가서도 큰 업체를 그렇게 믿지 마세요. 제가 대학교를 디자인과 나왔는데, 디자인과를 나와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처음 다녔던 회사가 현수막 하는 회사였어요. 현수막 하는 회사를 서울에서 다녔는데 천호동에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그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를 다닐 때 저희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한 5손가락 안에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벌써 한 15년 정도 전입니다. 그때만 해도 현수막이 되게 돈이 되던 그런 시대였는데, 온라인 업체 중에서는 거의 5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1등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를 밑에 있는 4개가 합쳐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1등이 되게 독보적이었어요. 근데 이때 어떤 거래처가 있었냐, 저희한테 다임러 클라이슬러 다니는 그 홍보 과장님께서 저희 회사랑 거래를 했어요. 그 클라이슬러라는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였어요. 그때도. 지금도 굉장히 큰 회사죠. 지금 뭐 피아트가 망해가고 있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는 이제 폭스바겐인데, 그 다음은 다임러 클라이슬러입니다. 피아트와 함께하는 그 회사가 제일 큰 회사인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큰 회사였어요. 뭐 지프나 뭐 이런 브랜드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분들께서 이제 행사만 하면 저희한테 현수막을 맞춰서 가져가시고 막 초대형 현수막 이런 것들을 막 출력해서 가져가고 막 그러셨죠. 자, 그분이 저한테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 되게 궁금했어요. 이 정도 매출이면 왜 이 1등 회사에 가지 않고 왜 C, 3, 4, 5등에 있는 우리 회사랑 거래를 할까. 이제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회사가 되게 큰 홍보를 위해서 돈을 많이 쓰지만 이 1등 회사에 가면 자기들은 그 회사에서 퍼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꼬리 정도, 아니 중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회사에선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거의 최고의 매출을 올려주는 최고의 손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저희 회사랑 거래를 하셨어요. 왜냐, 큰 회사에 가면 그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엄청난 대우를 해드리고요. 자, 이 건축도 똑같습니다. 큰 회사에 가잖아요.
우리가 되게 많은 대우를 받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아주 이 개미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 큰 회사를 거래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를 잘 신경 쓰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결국엔 그 상담받았던 직원이나 사장은 저희와 그 이후로 볼 수 없을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와서 집을 짓거나 아니면 하청에 하청을 받은 그런 인부들께서, 업자분께서 저희 집을 짓기 때문에 돈의 흐름이 이게 불투명해요. 제가 계약한 그 업체한테 돈을 지불하면 그 업체가 밑에 있는 하청한테 돈을 줘야지만 저희 집을 지어줄 텐데 중간에 끊겨버리면 저는 어디다 하세요 할 데도 없는 거예요. 결국 와서 집 지어주는 분들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돈을 안 주는데 그분들이 저희 집을 지어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복잡한 관계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번째 유명 연예인이나 광고 막 큰 업체들이 나와서 막 건축박람회 같은 데 가면 있죠. 진짜 건축박람회 안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팔잖아요. 그런 거를 보실 때도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조심해야 될 분명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명 연예인이나 뭔가 신뢰할 수 있는 걸 볼 때 그런 걸로 신뢰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뢰할 거는 그분들이 지어놓은 집을 볼 때, 그곳에 살고 있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분들의 의견들이 저희한테 신뢰를 주는 거지, 그런 밖으로 보이는 그런 것 가지고 신뢰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이제 제가 잘한 거죠. 견적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그냥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많을 거예요. 이게 정말 미치도록 환장할 일인데 결국에는 저도 이제 저희 집 짓는데 8천만 원 든다 그래서 집을 계약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제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자, 도면이 나오고 그 도면을 가지고 들어가는 자재들이 얼만큼인지만 알았어도 사기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들어가는 자재가 뭐가 있는지, 얼만큼 들어가는지, 이게 얼만지 건축주는 알 수가 없습니다. 웬만치 공부하지 않으면은 집을 지어본 사람도 잘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가지고 장난치는 게 정말 열받는 일이지만, 어떻게 장난치느냐, 제가 뭐 1편에서도 설명은 드렸어요. 이렇게 합니다. 자, 도면을 줘야지 이제 견적이 나와요. 도면을 주면 이제 견적이 나오죠. 총 공사비가 뭐 요즘 다 평당이라는 게 잘못된 말인 것도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 평당 얼마씩 얘기해요. 뭐 철근 콘크리트를 예로 들어보자면 평당 500만 원씩 이제 잡으면 되는데, 그 평당 500이라는 거는 20평 기준으로 5, 20 하면 1억이잖아요. 1억인데 이거는 정말 순수한 건축비밖에 안 나옵니다. 건축비. 500이면 20평 1억이면 굉장히 쌀 것 같잖아요. 근데 순수 건축비예요. 순수하게 자재와 인건비, 집을 짓는데 이 외에 들어갈 게 너무 많죠. 뭐 토지 비용, 토지 살 때 중개 수수료, 취등록세, 집 취등록세, 뭐 도시가스 들어오면 도시가스 넣어야지, 그리고 뭐 전기 인입해야지, 수도 인입해야지, 안에 전기공사는 따로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뭐 안에 뭐 인테리어 할 때 싱크대 뭐 이런 거 다 별도입니다. 등도 내가 사야 돼요. 등도 사야 되고 별도인 게 되게 많아요. 이런 거 처음에 말을 안 해줘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1억이면 짓겠습니다. 절대 말 안 해줍니다. 이런 사람들 1억이면 짓는다고 말을 하고 한 20%, 30% 지어갈 때쯤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뭐 돈이 모자라요. 이거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 견적서 내는 도중에 뭐 인건비가 올랐어요. 뭐 자재 대금이 올랐어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자, 이 계약서를 쓰는 순간 진짜 사람이 완전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듯이 완전 돌변해버려요. 그전에는 전화도 잘 받고 뭐 오라면 바로 오고 막 만나자 그러면 바로 만나는데, 계약서 쓰고 계약금이 이체되는 순간 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 착공인데 오지 않습니다. 내일 착공인데 안 와요. 차일피일 미룹니다. 와, 첫삽 떴어요. 기초공사 치고 안 와요. 입주 3개월이면 된다는데 막 4개월 걸리고 5개월 걸리고 6개월 걸리고 정말 미치고 환장하게 됩니다. 진짜 피가 마르고요. 정말 뇌세포가 죽어가는 것 같아요. 이걸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축주가 굉장히 똑똑해야 돼요. 그리고 집을 함부로 짓지 마십시오. 집을 지을 때는
그걸 지어본 사람들과 최소한 한 5명 정도는 만나셔서 어떤 거를 조심해야 되고 어떤 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방향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집 짓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제 영상을 보시든지, 아니면 제 영상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 영상을 보셔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끄집어 모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 노트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업자를 선정하셔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제 영상 보시고 제가 한 40대 이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혼자 집 지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얼굴 이렇게 보이는 게 제가 옛날에 안 그랬어요. 한 3년 사이에 정말 제 피는 한 1리터 정도 마른 것 같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져요. 그래서 평당 단가로 절대 내지 마시고요. 단가를 내실 때 꼭 도면을 볼 줄 아는 그 어떤 사람과 만나셔가지고 그분께 조언을 구하시고, 이 도면 안에서 들어갈 모든 자재들의 단가를 한번 매겨보세요. 판넬을 예로 들면, 판넬을 도면만 보면 정확히 뽑을 수 있어요. 뭐 오차가 크겠죠. 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한 범위 한 5% 10% 내에서 이제 자재의 단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잘못 뽑았다고 뭐 200캐배가 300캐배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도면만 딱 나오면 집에 들어가는 물량을 모두 산출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전부 다 산출할 수 있어요. 넉넉하게 잡아도 업자가 들어오는 가격보다 더 쌀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판넬도 붙는 판넬 전부 다 계산하면 로스까지 해가지고 정확히 얼만큼 몇 미터 몇 회배가 필요한지 뽑아낼 수 있고요. 세라믹 사이딩도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창호 얼마인지 다 알아낼 수 있어요. 그냥 도면에 창호에 도면이 따로 있어요. 그거를 그냥 여기 창호 회사에다 던져주시면 돼요. 자, 이거 똑같은 걸로 이걸로 열관리 효율 맞는 걸로 해가지고 견적 얼마인지 시공비까지 가져오세요. 그럼 뭐 한 하루 만에 가져와요. 그걸 가지고 이제 미팅을 시작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전 정보를 가지고 가시면은 여러분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그 단가표 받은 거를, 그 단가표가 뭐 뻥이 아니잖아요. 업체한테 받은 거니까. 내가 100원에 판넬을 샀다면 업자는 나보다 더 싸게 사는 거예요. 이걸 던져주시고, 나 이렇게 다 알아봤는데 이거에 맞춰서 지어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번 견적 가지고 이제 사기치는 거, 요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은 뭐다? 도면을 받으신 후에 이제 업자를 만나시기 전에 이 도면을 가지고 얼만큼의 자재가 들어가는지 정확히 견적을 한번 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자를 만나서 견적을 받으실 때 요걸 기준으로 뭐 업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좀 더 오바될 수도 있고 더 싸질 수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인건비가 얼만큼 들어가는지를 책정해 가지고 견적을 받으시면 굉장히 투명한 견적을 본인이 그러니까 그 투명한 견적을 본인이 볼 수 있습니다. 가셔서 업자를 만나도 맨날 들었던 게 사기꾼이라는 소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업자분이 싸게 견적을 넣고 정말 정직한 분을 만나게 되더라도 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견적서, 내가 뽑아놓은 견적서, 우리 도면에 맞는 이 자재 산출표,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정직한 분이시네, 이거를 판단할 수 있고 그분한테 신뢰를 줄 수 있겠죠. 그런 내 도면에 맞는 자재 산출과 그 자재가 얼마인지 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시면 제일 좋습니다. 변기, 타일 뭐 다 쫙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업자를 만나시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걸 찾아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업자를 만나셔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사기를 치시는 건데, 이제 종건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60평 이하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영을 할 수 있는데, 60평 이하여도 다중이용시설이나 원룸, 빌라 이런 거는 다 종건을 통해서 집을 지어야 됩니다. 집을 종합건설사로 통해서 지어야 되는데, 결국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유통구조가 바뀐 거지, 진짜 종합건설사가 저희 집을 짓진 않아요. 자, 업자분, 조그만 그냥 개인이 하는 그 업자분이 저희 집을 짓다가 종합건설사로 바뀌면 그냥 종합건설사를 한번 거쳐서 그 업자분한테 다시 가는 거고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업자분한테 종합건설사 면허가 있다면 그분은 어디선가 면허를 빌려다가 그 업자분이 저희를 짓는 거예요.
결국에 뭐냐, 증가되는 그 건축비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냥 종합건설사가 가져가는 거 되고, 이 밑에 있는 이 하청업체는 처음과 법이 개정되기 전과 똑같이 그 돈 가지고 또 짓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의 실효성이 거의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뭐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건축해요. 하지만 돈을 더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법이 개정됐는데, 정말 이건 왜 만들어냈는지. 법의 취지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시행되는 그런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사기당하지 않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다 이 사기꾼들을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이벤트가 뭐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도면, 그 도면을 가지고 어떤 집을 지을 때 이 도면의 자재가 얼만큼 소요되고 그 자재의 단가가 얼만큼인지 제가 한번 산출해서 한번 뽑아드리려고 합니다. 자,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조건과 부합되는 분께서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산출한 자재를 가지고 영상에 오픈을 할 예정이니까 개인정보는 오픈되지 않습니다. 도면이 오픈될 예정이라서 그 도면이 오픈돼도 괜찮으신 분께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집과 똑같은 샌드위치 판넬이나 경량 철골조, 일반 철골조로 집을 지을 예정이고, 지금 도면이 나와 있다는 분께서 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 제가 그 자재를 산출하는데 시간이 많게는 한 1, 2주 3주까지도 걸릴 수가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요. 좀 시간을 넉넉하게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 분께서 저한테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뽑은 자재를 산출한 걸 여러분께 제공을, 응모에 당첨되신 분께 제가 제공을 할 거니까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업자나 이런 분들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응모 방법은 제 영상에 댓글로 아무런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시고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거기서 추첨을 해가지고 도면을 보내주시면 그 도면을 가지고 자재를 산출하고 그 자재가 단가표가 얼마인지 쫙 산출해가지고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거기에 인건비는 업자분과 협의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 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 그 자재를 샀을 때 얼만큼의 돈이 필요한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견적을 받고 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응모 부탁드리고요. 구독자가 아니시면은 추첨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딱 보고 추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프로그램과 사이트에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으로 이제 하는 거라서요. 그 구독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제외되니까요.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 여기 이메일 주소로 쫙 적어주시면 한 분 추첨해서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목조나 콘크리트는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샌드위치 판넬, 이 판넬로 집을 지으실 분들께서 영상에 보시고 응모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해봐가지고 잘 되면은 제가 수시로 이벤트를 열도록 할게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영상 응모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